위가 약 70에서 80% 정도 찬 것 같은 느낌에서 숟가락 내려놓기. 그렇지만 이 방식은요,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결국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머라클 김혜입니다. 참고 절제하는 다이어트. 며칠 못 버틸 저칼로리, 원푸드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적당한 양을 먹는 노하우, 적절한 포만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만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운동 중 뭐가 더 어려운가로 설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식단, 식욕과 양 조절이 압도적이었어요. 운동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식욕을 참는 것, 의지와는 다르게 입 터지는 게 너무 괴롭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이어트와 포만감은 함께하기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이어터일수록 포만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똑똑하게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 포만감은 과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오늘 꼭 영상으로 이해하시고 내 포만감을 찾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포만감을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가득 찬 느낌의 정도를 다르게 받아들이므로 철저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걱정부터 앞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리학 관점에서의 포만감은 음식 섭취 후 뇌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왔으니 이제 더 필요 없어 라는 사인이 포만감 형태로 발현되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위가 아닌 뇌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 배부름을 느끼고 이에 우리는 숟가락을 놓거나 음식을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식사 만족은 만족대로, 몸은 몸대로 건강한 규칙에 적응하게 되는 거겠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는 분들은 이미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루틴,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사고방식에 매몰된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깨집니다. 포만감을 알아차리는 것도, 포만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살을 빼고 싶은 내가 희망하는 칼로리와 음식 장르를 먹어야만 하고 이걸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식습관을 통제하고 이에 욕구불만과 정비례로 높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진짜 포만감과 만족도, 적정량에 대한 판단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머라디오 초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인지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고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실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보상심리의 극대화, 감정적 섭식, 폭식, 절식, 핑퐁은 그 시작점이 의식적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포만감은 인간 욕구사슬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원초적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억누르고 절제하는 방식으로는 솔직히 100만 번째 말씀드립니다. 절대 다이어트를 잘 하실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포만감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걸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포만감의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위가 약 70에서 80% 정도 찬 것 같은 느낌에서 숟가락 내려놓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식사를 할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을 중심으로 약간 아쉽다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만족도와 포만감이 올라오는 수준을 설명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매우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할 때는 다소 적다 싶은 음식량이라 더 시켜 먹을까 싶다가도 막상 식후 20-30분 정도 지나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딱 적당하게 잘 먹었다는 기분이 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배가 많이 부른 느낌이 들 때까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과한 양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기준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요, 내 포만감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매우 잘 훈련된 분들에 한하여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습니다. 특히 눈앞에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고 배가 매우 고픈 상태에서는 이 역시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 연쇄적인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포만감을 처음 연습하신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은 꼭 매 끼니 때마다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기. 둘째, 포만감 지속력이 좋은 탄단지 균형 조합으로 매 끼니 구성해 먹는 연습을 해보기. 식재료를 음미하고 비주얼을 음미하고 집중하기, 표현해보기 등등 포만감을 이해하고 직관적인 식사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을 활용하여 나에게 적당한 포만감 수준을 이해하고 그 성공 경험이 단 3일 정도만 쌓여도 이내 몸이 적절한 포만감에 반응하고 미세하지만 좋아진 컨디션으로 화답할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시는 것 역시 추천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직관적 식사에서 이야기하는 포만감 발견 등급을 잠시 공유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수준에서 내가 주로 어느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고 어떤 수준에서 식사를 마치고 있는지 이해해 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표는 극심한 공복감에서부터 극단적인 포만감까지를 0에서 10의 숫자로 매겨 표현합니다. 저자는 포만감의 정도를 확인할 때 그래프상에서 6에서 7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8 이상부터는 과식이므로 만족감과 살짝 배부름 사이, 즉 6에서 7 수준에서 그만 먹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음식을 섭취할 때의 공복감 수준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극심하지 않은 3에서 4 정도의 수준에서 식사를 시작해야 과식이 아닌 6에서 7 사이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극심한 공복 상태에서 주 식사를 하게 되면 적절한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과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너무 긴 공복, 매 끼니 너무 소량의 음식물 섭취를 지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포만감 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극심한 공복을 가져가는 방식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매 순간 정확히 자로 잰 듯 포만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식사 전후의 상황, 즉 맥락에 따라 혹은 제 감정 상태, 그리고 식사 장르 등 아주 수많은 변수에 따라 포만감의 수준을 저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쩔 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이상으로 섭취하기도, 어쩔 땐 부족하게 섭취해서 다음 식사 때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5일 때도 9일 때도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100% 완전 무결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인 빈도로 봤을 때 80%의 건강한 패턴을 유지해 나가고 이 비중을 점점 올려나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지금까지 머라클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